네, 안녕하세요. 미라오마쌤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이 6월 모의고사를 이제 보고 있는 날인데, 이번 6월 모의고사는 바뀐 수능에서 보는 첫 평가원 모의고사인 만큼 좀 의미도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 평소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들 보는 것 이상의 좀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압박 속에서 풀 때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그냥 머릿속에 막연히 오답 체크하고 해설 강의를 들어야지 그 정도의 생각만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는 주제는 제가 수만이에서 쓴 칼럼이 오늘 다시 들어가서 봤는데 3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조회수 7,000 정도가 됐더라고요. 물론 뭐 더 많이 조회수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수험생분들에게 국어 영역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삼수를 할 때 이제 국어 영역에서 처음부터 뭐 점수가 좋았던 건 아닌데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실력대로 좀 보면서 시험을 칠 때마다 기복을 좀 줄여나갈 수 있었던 모의고사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실전적 분석에 앞서서 제가 명칭을 이제 내용적 분석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오답 체크 및 문항 분석은 기본입니다. 평가원은 수능의 거울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가원 분석을 토대로 트렌드를 파악하고 더불어서 수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험생분들도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사실 강사분들의 어떤 분석 같은 걸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자신이 틀린 문항에 대한 오답 체크는 이 평소 본인이 문제 푸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명칭을 그냥 내용적 분석이라고 한번 붙여봤고요. 저는 이런 내용적 분석은 뭐 꼭 시험 당일날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분석할 기출문제가 하나 늘어난 거고 뭐 오늘 하나, 뭐 내일 하나, 며칠 지나고 하나 사실 어차피 공부로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실전적 분석이라고 제가 명칭을 한 것은 반드시 시험 당일 혹은 최대한 시험 가까운 시일 내에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이 실전적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 저는 수험생들에게 항상 모의고사를 복기를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복기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친구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신의 시험지를 좀 펼쳐서 그때 당시를 떠올려보라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어떤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둑을 거의 전혀 모르는데 이세돌 선수님과 알파고가 경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이세돌 선수가 거기서 이긴 경기를 보면 제가 그 경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세돌 선수가 이긴 후에 이제 저 같았으면 이겼으니까 AI도 이기고 했으니까 막 세리머니하고 그러고 있을 텐데 앉아서 자신이 두었던 수를 되짚어보면서 복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이거 보고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 게 모의고사를 치고 많은 학생들이 그냥 그저 자기가 받아들인 점수만 그냥 딱 보고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자신이 그 모의고사를 칠 때 첫 장에서 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갈 때 어떤 느낌으로 넘어갔는지 혹은 두 개의 선택지가 남았을 때 내가 어떤 판단에 어떤 수를 두었는지 혹은 막히는 순간에 어떤 판단을 했었는지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 며칠 지나면 사실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을 한번 살펴보시면 틀린 문항 자체도 문제점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을 한번 따져보면 틀린 문항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틀리지 않은 문항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화법과 작문에서 시작을 할 때 첫 페이지를 좀 조급하게 풀다가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급한 마음에 아리까리 할 때 그냥 찍고 넘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이 오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실 이렇게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오답 문항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를 조급하게 시간을 줄이고자 달렸다는 그 원인이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사실 국어나 영어 과목이 이러한 실전적인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국어나 영어 과목은 이런 복기를 해보시는 거를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국어 강사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쯤에 가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그전까지 그냥 실력이 부족해서 계속 못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런 실전적인 요인에 의한 어떤 순간적인 판단 그런 게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이 이제 파이널로 갈수록 중요해지겠죠. 많은 학생들이 1년 내내 이제 고난도 공부를 해요. 특히 뭐 재수생, 삼수생은 시간 있으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다면 잘 풉니다. 근데 이제 실상 문제점이 본인이 맞추긴 맞추는 그런 화작이나 문학에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보질 않습니다. 왜냐면 맞긴 맞았으니까요. 그러면서 1년 내내 고난도 공부만 해서 이 시간 여유롭게 풀면 다 잘 푸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늘 제자리인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실전에서 긴장해서라는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특히 N수생 친구들에게는 특히나 더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재수학원에서 쌤이 한 7년간 있으면서 그래도 뭐 적지 않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본인이 그냥 실전에서 막연히 운이 없어서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전에서 긴장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긴장하는 이유를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 대비할 수 있는 이유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간절히 생각해보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고 그냥 그저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 되길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실전 분석을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펴놓고 당일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복기를 꼭 해보시면서 내가 그 순간순간에 잘했던 점, 못했던 점을 꼭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누가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모의고사를 좀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긴장감과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 우리가 실력대로 모의고사를 치고 온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긴장했을 때 두는 그런 악수들이 있겠죠. 잘못된 판단들. 그런 건 평소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경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전의 압박은 여러분이 아무리 실전처럼 생각을 하고 해도 그 정말 실전에서의 압박 수준까지는 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모의고사 하나하나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실전적 분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마지막에 실전 연습을 한다고 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비할 수 있는 거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당연한 말 같은데 낙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은 중요한데 그냥 노력으로 인해 낙관을 하는 친구들은 시험날 좀 실수를 하실 혹은 또 반복되는 실패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느끼게 될 그 긴장감은 뭐 청심환을 먹는다라고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긴장을 떨어뜨리는 효과 같은 거 있겠죠. 근데 수능날 상상해보세요. 눈앞에서 한 10분 남았는데 2지문 남았어요. 풀어야 될 게. 그러면 그 신체적 긴장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냥 여러분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좀 긴장을 줄이고 기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를 예측해 가시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학생분들이 간절합니다. 간절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간절하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들도 하세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진짜 문제의 원인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냥 그거를 뭐 누군가에게 멘토에게 혹은 그냥 컨설팅 이렇게 가서 분석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내가 내 실력대로 보고 왔다라는 전제하면 여러분이 틀린 문항의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그냥 그것만 분석하셔도 괜찮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의 원인이 틀린 문항이 아니라 맞은 문항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틀린 문항만 보고서 여러분의 진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타인이 해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전적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가진 개인의 문제를 찾고자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좀 수를 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추상적이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쌤은 심지어 막히면 몇 번으로 찍겠어라는 수라도 차라리 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그 행동을 하면 그래야 내가 생각한 판 안에서 이 시험이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수능 날 그냥 무조건 고난도가 다 풀릴 거야 라는 그런 낙관보다도, 또 안 풀리면 난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문항을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어려운 문항을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력대로 그나마라도 좀 보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히 예측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수능날 잘 될 거라는 그런 낙관에 대비하지 않고 그냥 막상 닥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문항을 맞든 틀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불안으로 인해서 실력대로 보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페이스가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의고사 전략은 제가 서울대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3수 때 정말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간절했겠지만 어쨌든 저도 굉장히 간절해서 시험날 실수라는 이유로, 긴장이라는 이유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게, 그거로 인해 1년이 결정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러한 간절함에서 어떻게든 내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고민한 결과인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을 생각해 본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그걸 정말 해결해야만 한다는 간절함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만의 어떤 학습법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는 서울대 공부법이 보편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할 뿐이죠. 제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서울대에 들어간 해에 수능날 가니까 역시나 독서 과학지문 막혔었고 영어 빈칸에서 2문항 막혔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갔던 어떤 대처 전략들, 예를 들어 영어는 막히면 읽어보고 답 아닌 것들은 확실히 지우고 그 안에서 찍겠다, 혹은 답이 아예 안 보이면 그냥 4번으로 찍겠다라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없겠지만 어쨌든 막혔을 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전략, 그렇게 세워놓고 제 생각하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뭐 저랑 비슷한 실력을 가졌던 친구들 중에 그 문항을 맞춘 친구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 맞추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항 이후에 저는 제 페이스대로 어쨌든 내가 예측한 상황이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이유를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도 사실 따라서 그 찍었던 게 맞았기도 했고요. 네, 뭐 되게 영상이 길어졌을 것 같은데 이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학습에 정말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제가 잘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스스로 모의고사 분석을 해봤는데 해결책을 잘 모르겠거나 전략을 세우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선까지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